감성인형 감성주택. 갬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성에 있는 감성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체리고요. 또 오늘 우리 건축을 알려주신 우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을 알려주는 남자 권한람 박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한람. 예. 아니 댓글들을 보니까 네. 친절하게 건축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저희 그러니까, 오늘 예. 또 우리 대표님께서 열심히 잘 알려주실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저희가 화성에 있는 주택 현장에 왔는데 지금 이 주택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정률은 지금 한 55% 정도, 오. 네, 그 정도 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골조가 완료가 됐고, 네. 그다음 내부에 전기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방통을 쳤으니까 한 60% 정도 되겠네요. 예. 아니 지금 보니까 아까 네네. 이제 저쪽에서도 네네. 엄청 세밀하게 쇠를 가위 같은 걸로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너무너무 신기한데 지금 네네. 어떤 작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이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네. 프레싱 작업이라고 해서, 네. 프레싱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집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이제 네. 차수 처리를 하는 것들, 어... 또는 이 외부에 있는 자재들이 이 서로 다른 자재들이 만났을 때의 재료 분리를 위한 몰딩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붙여지는 거예요? 지금 일단 볼 때 이 처마 끝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포인트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걸 이제 징크라고 하는데, 징크. 그 다음에 그 창문 위쪽에, 네. 그리고 창문 아래쪽에, 네. 그리고 기단부 하단 쪽에 이렇게 쭉 붙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작업과 동시에 또 다른 작업들은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오늘 조금 아까 네. 그 이제 방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통은 방바닥 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난방배관을 깔고 나서 거기다 이제 몰타를 쳐서 깨끗하게 미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현재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전에. 오, 예, 그래서 안에 지금 그렇구나.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의 이제 유의점들은 얘네들이 이제 특히 겨울철에는 네. 그 우리가 이 난방배관에 물을 채워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얘가 어니까. 네. 그래서 얘를 물을 채워 넣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몰타를 집어넣게 되면 네. 얘가 잘못하면 뜨거든요. 어. 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얘가 물이 들어가면 또 가라앉아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공극이 생기거든요. 네. 공극이 생기다 보면 얘가 겨울에 네. 난방이 돌아갈 때는 얘가 부풀고 안 들어갈 때는 이제 좀 줄고 하다 보면 계속 아침마다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경을 예민하신 분들은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려면은 그 스티로폼과 난방 배관을 같이 바닥에다 꽉 고정을 시켜줘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공극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물을 채워넣던가 겨울철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네. 해놔야 얘가 잘 가라앉아서 이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유의를 하면은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예, 이거를 시청하시는 혹시나 이제 다른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표님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왔었을 때는 네,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왜 오시는 건지 네, 네. 궁금해요. 모든 이제 저희가 현장 소장들이나 작업자들을 믿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작업이 우리 회사에서 정해놓은 그 시공 방법에 맞게끔 시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 삼아서 현장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시공 방법을 통일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장 감리를 네.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오늘은 이 안쪽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한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럼 겉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것들을 네,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지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래싱들은 결과적으로 모양도 모양이지만 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네. 지붕의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면 옛날에 네. 하다못해 지푸라기로 만든 지붕, 초가집. 네, 초가집. 초가집도 비가 안 샜잖아요. 그러네요. 희한하죠. 생각해보니까. 예. 네, 어떻게. 비가 안 새는 이유는 네. 방수가 아니라 차수예요. 차수. 차수라는 것은 네. 자 바닥에서 지푸라기를 집단을 이렇게 대놨어요. 네. 이렇게 맨 밑에다가 네. 그 위에다가 또 겹쳐서 또 이렇게 돼요. 네. 또 그 위에다가 또 겹쳐서 이렇게 돼요. 오. 이렇게 되면 오. 물이 네.
여기서 내려가다가 네. 아래에 있는 거랑 또 만나요. 아. 만나서 또 지나가. 또 아래에 있는 거랑 만나서 아, 또 지나가. 네네네네네. 만나서 지나가. 만나서 지나가. 그래서 물이 계속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끔 만드는 게 차수의 역할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 희한하게 비가 안 새는 거죠. 오. 프레싱도 마찬가지로 다 외벽에 있는 물이 내려와서 프레싱을 타고서 바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외벽에 있는 물이 프레싱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새버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안다면 내부에 있는 그 화장실 방수라든가 지붕 방수라든가 모든 방수에 유용하게 신기하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든지 배우고 나면 별거 없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마감은 깔끔해야 된다는 거.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핵심 팁을 주자면 프레싱은 가위질을 할 때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딱 줄자를 재고서 예를 들어서 뭐 10cm를 자른다, 100mm를 자른다, 100mm가 10cm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쭉 자르고 나면 네. 100mm를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톱을 이쪽으로 자르면 3mm가 줄어요. 어. 톱날 두께가 있으니까. 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톱살 두께를 3mm로 두거든요. 네. 근데 프레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3m짜리를 1.5m를 잘라야 되겠어요. 네. 그럼 1.5m면 반을 딱 자르면 1.5m 두 개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남죠. 그쵸. 왜냐하면 가위살이 있어야 되니까. 아. 가위살은 1cm 정도를 봐요. 1cm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꺾인 거를 또 이렇게 똑바로 계속 짤 수가 없어요. 다 찌그러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일부러 이렇게 자르고 나서 1cm 정도 옆에 같이 따라 자르는 거예요. 아. 따라 자르니까 여기는 깨끗하게 1.5m가 남고 이쪽은 1.5m가 안 되게 남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럼 그건 더 짧은 걸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두 줄로 자르는 게 핵심이에요. 아. 예, 그렇게 자르면은 이제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 아. 예, 그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예. 네. 저희가 용인의 감성주택 현장에 나왔는데요. 네. 일단 공정률이 궁금해요.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60%. 예, 예.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용인 주택에 대해서 또 네.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지붕 밑에 보니까 네네. 색깔이 다른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네네. 구멍도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고 네네. 저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처마 밑에 네.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흡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흡기 구멍. 지붕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네. 그 여름 같은 경우에 네. 더운 열기들이나 네. 습한 열기들이 꽉 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공기가 들어가서 지붕 높은 곳에서 네. 다시 빠져나가야 어. 습기하고 더운 공기가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지붕 속에는 항상 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환기를 위한 흡기, 아.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배기 벤트가 있어요. 이걸 어. 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벤트. 벤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컨티뉴어스 벤트라고 알루미늄으로 된 아. 이제 벤트예요. 아, 네. 보니까 뭐 무슨 검은색 테이프 같은 것들도 붙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붙여놓은 거예요? 저 테이프는 이제 그 방수 기능이 있는 방수 테이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창문과 이 벽체와 그 사이에 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접착력이 굉장히 좋고 오래가도 떨어지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테이프라고 해요. 저거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이지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지실, 네. 각 창호 회사들마다 어. 이제 쓰는 것들이 좀 달라요. 어. 예, 방수 테이프를 순서에 맞게 붙여야 되거든요. 아, 순서도 있어요? 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차수의 개념이잖아요. 네. 맨 밑에를 이렇게 하나를 붙여놓고 나서 그다음 그 위로 겹치고 아. 예, 그리고 맨 위에 걸 이렇게 겹치고 만약에 거꾸로 된다면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겠죠. 아, 네. 예. 네, 저희가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무로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환경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네. 목조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 전 네. 들어오자마자 어떤 네. 이런 넓은 판때기가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요게 뭘까 궁금해요. 석고가 되어 있는 네. 석고 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석고보드. 석고보드. 그래서 네. 이제 석고라는 재질에다가 네. 위에 종이로 네. 전부 다 입혀놓은 거거든요. 오. 그래서 얘는 석고가 이제 불에 이제 안 타는 이제 불연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무 사이사이에 이제 집이 나무로만 하면 집이 추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열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저것들을 두 장을 붙여요. 겹쳐서. 두 장을 붙여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불이 났었을 때 네. 얘네들이 이제 나무가 직접 불이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재가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피복을 줘서 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아. 그렇게 해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얘는 시공 방법은 네. 그 첫 번째 장은 네. 피스로 받거나 네. 아니면은 본드를 잘 발라서 네. 붙이거나 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줘야 되고 네. 두 번째 장은 본드를 발라서 네.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붙이고 아. 그렇게 시공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네. 사실 네. 저 뒤에 무슨 쿠션 같은 그런 네, 느낌의 네. 폭신폭신한 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저것도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 네네. 얘네들 보면은 이제 네. 얘는 이제 단열재인데 네. 지금 단열재마다 조금씩 보면 얘는 이제 R23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R37이라고 오! 적혀 있죠. 진짜 숫자가 다르네요. 숫자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얘기하는 거는 네.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단열 성능이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네. 높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정은 네. 여름에 가장 뜨거운 열이 내려오거나 네. 겨울에도 가장 차가운 열이 이제 있거든요. 네. 지붕 속에는 또 외기하고 바로 접혀져 있는 게 네. 지붕 속은 환기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네. 겨울철에도 환기가 되면 이 속은 다 차갑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천정은 더 두꺼운 아. R37로 하게 돼 있고 그렇구나. 외부 벽체는 이제 오. R23으로 하는 거예요. 가등급 단열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놓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석고를 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글라스 울이라는 거예요. 글라스 울. 글라스 울. 한국말로 하면 유리 섬유. 네. 예. 유리를 네. 굉장히 간 섬유로 만든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예. 그래서 유리 섬유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기를 이제 가둬놔서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예. 대표님, 위를 쳐다보니까 네네. 이렇게 철 같은 게 보여요. 네네. 요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행거 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쪽은 이제 그 나무 플레이트 위에 얹혀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쪽은 플레이트 위에 얹혀진 게 아니라 빔에 같이 맞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못을 박더라도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겠죠. 그렇죠. 중력의 힘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 빔은 네. 양쪽에 다 걸쳐져 있죠. 아, 네네. 얘는 걸쳐져 있는 데에다가 얘가 맞대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는 힘이 좋은데 얘가 하나하나가 다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이게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행거 철물을 박아서 여기다 걸쳐서 올려서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어쩌지 좀 받쳐주는 느낌이 있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간을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네. 이쪽이 이제 현관문이 되는 거예요. 오. 이쪽이 현관문이 되고 현관에서 요 정도 벽이 있는 것들은 네. 요 사이는 이제 신발장이 들어가겠죠. 예. 신발장 속에 있는 것들은 통신함일 거고요. 네. 예. 이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기 이제 두꺼비지. 두꺼비지.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중문이 있어서 이제 네. 외기를 한번 차단할 거고 아.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면 네. 예. 이쪽이 이제 그렇게 작은 들어와서. 방이 예. 일반 아. 여기 방이 하나가 생기겠죠.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이쪽 건너편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뒤에가 이제 꽉 차 있는데 여기가 주방이에요, 주방. 아. 예, 주방이라서 이게 주방 창이 있는 거고 네. 싱크대가 저쪽으로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냉장고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포켓도어가 달려서 문이 이렇게 문 속으로 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예, 포켓도어가 달려서 네. 이쪽 안에 이제 세탁기도 들어가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보일러도 달리고, 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로 쓰는 이제 보조 주방 같은 보조 주방.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장소가 될 거예요. 여긴 문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문이 달려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 바로. 네네네,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이제 이쪽이 이제 거실이 되는 거예요, 거실이. 거실. 네, 거실이 되게 와. 이제 다 해놓으면 깨끗하게 되겠지만, 네, 이게 통창이라서 너무 좋겠다. 네, 통창이라서 이제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거실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이 거실에서 마당 볼 수 있는 게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쪽에 거실에 이제 이쪽에 그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 공용 화장실. 예. 근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전실이 있어서 네. 전실이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세면대만 쓰는 거예요. 아. 세면대만 나갔다 와서 손만 닦을 수도 있고 양치만 할 수도 있고 세수만 할 수도 있고 네. 세면대만 쓰고 그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 안에서 이제 볼일 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세면대가 또 있어요. 세면대가 또 있고 여기 이제 샤워기가 달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들어오면 이제 안방 오. 예.
안방이고 안방에서도 이제 창문이 두 개가 있어서 네. 이쪽 밖을 볼 수도 있고 네. 이쪽 밖을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네. 똑같이 이제 에어컨 네. 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 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돼서 이쪽에서 이제 옷을 꺼내 입거나 뭐 하게 되겠죠. 네. 예. 근데 사실상 이렇게 네. 집을 지어놔도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드레스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이런 데다 팬트리를 놓고 나서 이런 데다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장신구들 놓는 창고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의 취향이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찌됐거나 이런 공간이 드레스룸이 있는 거를 꼭 드레스룸으로만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거나 설계할 과정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나무가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여기에. 네. 예, 나무가 5겹이나 지나왔죠. 네. 예, 실제적으로는 3겹인데 양쪽에 블로킹이 양쪽에 하나씩 더 대져갖고 5겹이나 지나온 거예요. 좀 과하게 지나왔어요. 네, 좀 과하게 지나왔는데 과하게 지나온 자리에는 네. 반드시 이렇게 그 두께만큼의 아, 스터드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제 3겹이라서 3개만 있으면 되는데 네. 이제 4개를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까지 용인에 있는 감성주택 현장을 둘러봤는데 네네. 저는 역시나 오늘도 대표님께서 또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건축 공부를 열심히 네네. 하게 됐네요. 네네.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도록 네.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건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건축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예, 저희 이제 구독자가 막 늘다가 네. 자꾸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은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오. 더 많은 이제 구독자가 생기지 않을까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